전용 60제곱미터 이하의 평형대에서 다른 평형대보다 청약 경쟁률이 훨씬 더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용 60제곱미터 이하에 있는 기축 아파트의 가격 상승분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자,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아파트 청약 경쟁률에 있어서 전용 60제곱미터 이하의 평형대에서 다른 평형대보다 청약 경쟁률이 훨씬 더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역들 가운데서도 특히나 서울 지역 일대가 전용 60제곱미터 이하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뒤에 판서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들어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중소형 타입 청약 경쟁률이 크게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3인 가구 비중이 늘고 설계 진화로 내부 공간이 넉넉해진 점, 중대형 타입에 비해 구매 부담이 덜한 점 등이 인기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인포가 부동산알 114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전국의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1순위 청약 경쟁률은 13.08대 1로 나타났습니다. 전용 85제곱미터 초과는 9.19대 1, 전용 60에서 85제곱미터 이하는 7.02대 1을 웃돌았습니다. 특히 서울 지역 일대는 전용 60제곱미터 이하에서 71.58대 1, 전용 85제곱미터 초과인 경우에는 39대 1, 전용 60에서 85제곱미터 이하는 61.67대 1, 따라서 전용 60제곱미터 이하의 경쟁률이 가장 높게 나오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중소형 타입 경쟁률이 중대형을 뛰어넘은 것은 2018년 이후 약 5년 만입니다. 지난해에는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6.82대 1, 전용 60에서 85제곱미터 이하는 6.35대 1, 전용 85제곱미터 초과인 경우에는 10.76대 1을 기록했었습니다. 따라서 예전에는 전용 85제곱미터 초과인 평형대에서 청약 경쟁률이 더 높았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런 평형대 구성이 달라졌습니다. 자,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순위 청약 경쟁률을 보게 되면, 자, 전국 평균으로 보게 되면 2018년부터 19년, 20년, 21년 85제곱미터 초과인 경우가 청약 경쟁률이 훨씬 더 높았던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2년도에는 그 차이가 줄어들었고 23년에는 오히려 전용 60제곱미터 이하의 경쟁률이 훨씬 더 높게 나오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서울시장입니다. 서울도 마찬가지 2018년, 19년, 20년, 21년 전부 다 85제곱미터 초과의 평형대에서 경쟁률이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22년도에는 그 갭 차이가 좀 줄어들었고 23년이 되고 나서 전용 60제곱미터 이하에서 큰 폭으로 경쟁률이 높아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을까요? 그리고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판서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청약 경쟁률에 있어서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중소형 평형대로 수요층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변화될까요? 우선적으로 이 청약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는 대기 수요층들이 그만큼 크게 증가되고 있다라는 얘기라고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언제든지 내 집 마련이 가능한 잠재력이 있는 수요를 대기 수요라고 하는데, 이 대기 수요층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평형대가 전용 60제곱미터 이하로 선택을 많이 하고 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추세를 봤을 때 전용 60제곱미터 이하에 있는 기축 아파트의 가격 상승분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왜 그런지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첫 번째, 세대 분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세대 분리. 자, 쉽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라는 주택에 부모와 그리고 자녀 둘이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주하는 평형대는 8호 타입이겠죠. 8호 타입 이상. 자, 이렇게 좀 큰 평형대에 네 식구가 일단 거주하고 있다가 자녀 둘이 이제 성년이 되고 20대, 30대가 되고 나서 독립을 하겠죠, 따로. 그리고 이 자녀 둘은 독립한 이후부터는 대기 수요층으로 기준할 수 있습니다. 자, 자녀 각각 우선적으로 초반에는 임대차 시장에 들어가서 전월세로 거주할 수 있겠죠. 이렇게 임대차 시장에 있다가 청약을 도전을 하는 겁니다. 아파트 청약을 하는데 우선적으로 1인 가정, 1인 가정이지만 이제 멀지 않은 시기에 가까운 미래에 결혼을 계획할 수 있고 또 결혼을 계획하면 2인 가정이 되고 또 거기에 자녀까지 출산을 하게 될 경우에 3인 가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초반에는 뭐 15평, 17평 뭐 이런 초소형 평형대 방 2개짜리의 아파트 청약에 일단 관심을 가져볼 수 있겠지만 앞으로 가까운 미래에 2인 가정, 3인 가정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대다수 이 청약을 도전하는 분들은 방 3개 타입인 5구 타입 기준에서 많이 청약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겁니다. 자, 그리고 자녀가 독립을 했습니다. 이 A라는 주택에 85 타입의 4인 가정이 살다가 갑자기 부모 두 분만 거주하게 된다면 굉장히 외로울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같이 살다가 갑자기 없어지면 굉장히 허전함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요 부모님은 A라는 주택에서 D라는 주택으로 이사를 계획할 가능성도 있을 겁니다. 갈아타기라고 하죠. 자, 그래서 요 부모가 우선 8호 타입 기준에서 봤다가 상급지로 갈아타기를 계획하실 텐데 상급지로 갈아타는 순간 같은 평형대로 움직인다면 자금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고 자금 여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 당연히 갈아타기가 불가능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상급지로 이동하되 좀 더 작은 평형대인 5구 타입 기준에서 갈아탈 가능성도 매우 높을 겁니다. 자, 만약에 결혼 10년 차 이제 자녀를 출산해서 새 가정이 됩니다. 자녀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짐들이 늘어납니다. 또 자녀 한 명이 출산이 됩니다. 그러면 무조건 8호 타입으로 갈아탈 수 있겠지만 반대로 이제 성년이 되고 같이 이렇게 거주했던 가정들은 세대 분리를 함으로써 부모들은 이제 다운사이징, 평형대를 작게 하되 상급지로 이동하는 수요층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존에는 8호 타입 기준에서 봤다가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5구 타입 기준에서 계속 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마찬가지 5구 타입 기준에서의 인기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집값이 하락합니다. 그죠? 집값이 하락했어요. 자, 집값이 하락한 이유가 뭘까요? 금리라는 인상 영향 때문에 집값이 하락했었습니다. 자, 기준금리 인상 영향으로 인해서 전세대출 금리도 함께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세대출에 대한 부담이 커지게 되기 때문에 임차인들은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수요층들이 늘어났고 임대차 3법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전세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큰 폭으로 전세 가격이 하락하다 보니 역전세가 크게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이 역전세로 인해서 매도를 계획하고 매도 물량들이 적체되다 보니 매매 가격은 큰 폭으로 하락하게 된 겁니다. 자, 집값 하락은 이런 현상에서 크게 일어났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가장 눈여겨봐야 되는 게 역전세다, 역전세. 이 역전세 때문에 매도 물량들이 적체가 되었기 때문에 가격 하락폭이 컸었던 거죠. 그러면 이 역전세는 결국 투자 수요, 투자자의 매물들이 이제 시장에 나와서 생긴 가격 하락이었는데
투자자가 접근했던 평형대는 60제곱미터 이하이거나 또는 85제곱미터 이하, 이 두 평형대로 접근을 많이 했었을 겁니다. 자, 100제곱미터 초과되는 그런 중대형 또는 대형 평형대, 40평대, 50평대는 투자 수요가 접근하기는 어렵습니다. 투자 금액이 적어야 되는데 이런 대형 평형대는 투자 금액이 워낙 많이 들어가고 사실상 실수요에 적합한 평형대다 보니 투자자는 투자 금액이 좀 적게 들어가는 8호나 60제곱미터로 많이 접근을 했었는데 대다수가 더 투자 금액이 적은 60제곱미터 이하로 투자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더라. 그리고 1주택자 가운데서도 영끌하신 분들도 마찬가지 60제곱미터 이하로 접근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을 겁니다. 따라서 집값 하락에 있어서 60제곱미터 이하의 하락폭이 훨씬 더 컸었고 60제곱미터 이하의 집값 하락에 있어서 이 대기 수요층들은 언제든지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청약을 기다려 봤다가 청약 경쟁률이 계속 높아지고 지금처럼 계속 높아지고 분양 가격도 높아집니다. 자, 그러면 일단 자금 여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선회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당첨 확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더 이상 청약을 기다리기는 어렵다. 그러면 이분들이 갈 수 있는 건 청약에서 결국 기축 아파트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 기축 아파트 가운데서도 가장 낙폭이 컸었던 60제곱미터 이하로 접근을 많이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봤던 것도 8호 타입이 아니라 5구 타입 기준에서 청약을 도전하셨던 분들이 훨씬 더 많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분양 가격이 높은 거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 결국 기축 아파트는 더 저렴한 가격을 원해서 이런 8호보다 60제곱미터 이하로 접근하는 수요층들이 훨씬 더 많아질 수밖에 없을 거다. 자, 따라서 청약 경쟁이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대기 수요, 언제든지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대기 수요층들이 많아졌다라는 얘기고, 또 청약 경쟁률에 있어서 60제곱미터 이하로 보셨던 분들은 당연히 기축 아파트를 볼 때도 60제곱미터 이하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들은 분양 가격이 낮아야 청약에 도전을 하는데 청약에 이렇게 경쟁률이 높고 당첨 확률이 없어진다면 결국엔 임대차 시장으로 빠지거나 또는 기축 아파트로 선회하거나 이런 양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결국 가격이 낮은 5구 타입 60제곱미터 이하로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 집값도 이렇게 많이 하락한 평형도 60제곱미터 이하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소형, 중소형 평형대에서 집값 상승의 가능성이 농후할 겁니다.